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신사해, 지살, 역마살, 망신살, 겁살까지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인신사해 또는 인사신해 부르긴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지죠. 신살로는 역마살이 포함되어 있고요. 역마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역마의 기운이라는 것은 움직임, 변동, 변화, 시작의 의미죠. 나아간다, 움직인다, 새로운 에너지, 이것이 인신사해 인사신해입니다. 이는 임묘진 봄의 시작이고요. 사는 사오미 여름의 시작, 신은 신유술 가을의 시작, 해는 해자축 겨울의 시작입니다. 지장간에 볼게요. 이는 무병갑, 사는 무경병, 신은 무임경, 해는 무갑임이죠. 순서대로 보면 여기, 중기, 정기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지난달에 남아있는 여지, 여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중기는 지난달 또는 그 다음 달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말해요. 인사신해는 앞으로 나아가는 다음 방향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정기는 해당 글자의 본질을 말하는 거고요. 정기부터 볼게요. 그 본질이 이는 갑, 사는 병, 신은 경, 해는 임이라는 거예요. 다 양간이죠. 그 본질이 시작하고 움직이는데 모두 양의 기질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양은 발산의 에너지예요. 굉장한 활동성을 가지는 것이죠. 중기는요, 인사신해로 보면 해당 본질의 그 다음 오행의 방향성, 그 다음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는 병, 여름으로 가기 위한 양의 에너지고요. 사는 경, 가을로 가기 위한 양의 에너지다. 신은 임, 겨울로 가기 위한 양의 에너지다. 해는 갑, 봄으로 가기 위한 양의 에너지인 것이고요. 여기는 어떨까요? 인사신해 다 무토죠. 토는 연결자, 환절기, 완충작용이란 말이에요. 무색무취. 무토는 큰 산이지만 자기 색을 드러내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인사신해는 시작의 의미로서 앞에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무토에서 모두 출발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임목과 신금은 지난달의 정기와 일치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지난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해서 좀 더 임목과 신금은 강력한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인사신의 지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임목 지장간 볼게요. 무병갑이죠. 일단 화기운으로 향하는 불을 지향하는 과시욕의 나무입니다. 임목은 시작의 시작이에요. 시작의 서막이죠. 심지어 호랑이에요. 얼마나 그 기세가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임목이 일지에 있는 분들은 축구로 예를 들자면 공격수가 많아요. 수비수는 별로 없어요. 방어가 뭐야? 패스가 뭐야? 패스를 해도 자, 내 앞으로 줘야지. 단독 플레이하는 거예요. 내가 몰고 갈 거야. 이런 것이 임목입니다. 사와 공격수는 공격수인데 시작의 개념보다는 경기를 진행시키는 공격수예요. 두뇌형 플레이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지장간은 무경병이죠. 경금이라는 단단한 결실을 내고자 하는 방향성의 그 본질은 병화, 불덩이에요. 뱀사자잖아요. 뱀은 직진의 기운이에요. 직진사화죠. 임목처럼 내가 꼭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시작하든 뭐가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다. 뭐로 가든 서울로 가자. 결과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움직임의 글자입니다. 신금, 지장간 무임경이고요. 곧 임수라는 겨울이 오니까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경금입니다. 축적하고자 하는 시작이죠. 결과를 내야 되고 가시적인 실리를 당장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쁘죠. 그래서 결정이 빠르고요. 다만 충분한 여유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다소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장간에 경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단한 자기 영역, 세계관이 있어요. 그것은 사화도 마찬가지죠. 장간에 경금이 있죠. 그러나 사화는 경금이 방향성이고 신금은 경금이 본질이에요. 해서 신금은 사람들과 물론 화합이 잘 돼요. 그러나 그 화합이 내 뜻을 굽히고 맞춰주는 건 아니에요. 그저 뜻이 같은 거예요. 서로 뜻이 맞으면 아주 잘 가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독단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게 되죠. 그 일을 놔버리는 거예요. 손 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지신금은 타협이 의외로 안 됩니다. 해수, 지장간, 무갑임이고요. 임수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중기, 간목의 영향을 받죠. 임수는 큰 양의 물이에요. 해서 해수를 품고 있으면 유독 외국과 관련이 큽니다.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기에 이 임수를 품는 신금도 해외 관련이 많죠. 해수는 어둠 속에서 중기에 이 간목이라는 씨앗을 품어서 싹을 틔우려니까 궁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이 공부도 되고 아이디어도 되고 자격증도 되고 생각, 사고의 영역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일지 해수가 머리 안 쓰고 머리 내려놓고 팔다리만 기계적으로 쓴 업상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해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전략, 기획, 아이디어를 품은 움직임, 변동,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의 시작이다 보니까 추위를 지켜보는 음적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만약에 어떠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갑자기 돌발적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해수는 그 충동성이 다소 약점이라 하겠습니다. 십성으로도 볼게요. 십성으로 인사신해의 역마의 기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신해가 비겁에 있는지 식상에 많은지 재성에 있는지 관성에 있는지 인성에 많은지 봐야겠죠. 인사신해가 비겁에 있다.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해서 자수성가가 많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시작으로 움직여야 하는 기운이죠. 형제, 친구, 동료도 마찬가지고요. 변화, 이동이 잦습니다. 인사신해가 식상에 있다면 식상은 일운, 표현계, 행동계의 아이콘이잖아요. 일단 일이 많고 다채롭고 몸이 바쁩니다. 표현계가 발달해서 임기응변이 좋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죠. 여명의 자식에게도 변동, 변화가 많겠죠. 인사신해가 재성에 있다면 돈이 움직이는 거죠. 재산상의 이동이 작고 그만큼 벌기도 벌고 나가기도 나가는 거예요. 재성은 아내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사신해가 관성에 있다면 나의 직장 또는 지위, 명예, 직급의 변동, 변화가 잦고요. 남명에게는 자녀니까 이 자녀의 이동도 변동, 변화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신해가 인성에 있다면 학업의 움직임이겠죠. 일관성이 약하거나 공부로 멀리 이동도 가능하고요. 문서의 변동 변화도 가능하고 엄마도 바쁘겠죠. 인사신해를 연월일시로도 볼 수가 있겠죠. 연월일시는 사실 신살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역마살, 지살을 대입하는 것이 더 맞는데요. 그래도 인사신해의 범주에 들어가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연지, 본인이 일찍 떠나거나 어릴 때 잦은 이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조상의 이동,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월지, 월지의 인사신해는 청년기의 이동 또는 부모 형제가 이동이 잦겠습니다. 일지, 일지의 인사신해는 내가 이동이 많은 직군에 있거나 또는 중년의 변동, 변화 또는 배우자가 바쁘죠. 시지의 인사신해는 자녀가 일찍 내 곁을 떠나거나 아니면 노년의 움직임 또는 변화가 많습니다. 역마살 지살은 이따 다시 하고요. 자, 여러분, 역마 또는 역마의 기운이라는 것은 역마살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역마는 인사신해 모두의 통칭이고 또 움직임, 이동, 변동, 변화의 기운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역마살은 12신살의 한 종류고요. 진짜 이동, 변화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살이죠. 인신사의 인사신해는 4가지 신살로 가동이 되어 지살, 역마살, 망신살, 겁살이고요. 이 지살, 역마살, 망신살, 겁살을 구분지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살, 역마살, 망신살, 겁살은 이 보는 방법은 무조건 삼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삼합은 일지 기준이고요. 생지, 왕지, 고지로 되어 있죠. 삼합은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인호술, 신자지, 사유축, 해묘미입니다. 생지, 왕지, 고지는 일지로 볼 때 생지는 무조건 지살이에요. 왕지는 무조건 장성살이고요. 고지는 무조건 화개살입니다. 일지가 뭐 천살이 되거나 역마살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확정적으로 외우시고요. 그렇다면 삼합과 매치해 보면 지살은 무조건 삼합의 생지겠죠. 장성살은 무조건 삼합의 왕지고요. 화개살은 무조건 삼합의 고지가 됩니다. 이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요. 그럼 나머지 망신살, 역마살, 겁살은 어떻게 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숨어있죠. 쏙쏙 찾아봐야죠. 자, 삼합으로 볼 때 생지, 왕지, 고지를 먼저 펼쳐 놓고요. 지살은 일지 기준 삼합의 생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망신살은 왕지의 방합의
생지고요. 역마살은 고지의 방합의 생지입니다. 그렇다면 겁살은 나머지 남은 인신사해 중에 하나겠죠. 또는 망신의 충을 이루는 글자기도 하고요. 또는 12지지로 보면 고지 다음에 오는 글자이기도 한데 이것은 제가 올린 사주 120일의 도전 12신살로 다시 보시고요. 먼저 일지 인호술 삼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인목은 무조건 지살이죠. 일지 오하나 일지 술토도 인목이 어딘가 있거나 행운에서 오면 그것이 지살이 되는 거예요. 망신살은 삼합 중에 이 왕지 오하의 방합의 생지를 보는 거죠. 오하의 방합은 뭐예요? 사오미잖아요. 그래서 사화이고요. 역마살은 술토의 방합의 생지입니다. 신유술이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되는 것이고요. 겁살은 안 한 게 뭐예요? 남은 게 인신사유 중에서 남은 게 해수인 거예요. 또는 망신살과의 충이 뭔지도 봐야 되는 거죠. 사의 충이니까 해수겠죠.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또는 삼합 술토를 12지주로 볼 때 술토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가 됩니다. 뭐 어떻게든 내 방식으로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보는 거예요. 자, 일지가 삼합 신자진인 분들도 보겠습니다. 신자진 삼합의 각각의 생지를 보는 것이죠. 지살은 다이렉트로 신금, 망신살은 왕지 자수의 방합의 생지 해수, 그리고 역마살은 진토의 생지 방합의 임목, 겁살은 나머지 사화가 되는 것이고요. 일지 사유축 볼까요? 지살 사화, 망신살 신금, 역마살 해수, 겁살은 망신살과 충이 되는 인신충, 인목이죠. 일지 삼합 해묘미 볼게요. 지살 해수, 망신살 임목, 역마살 사화, 겁살 신금입니다. 인신사에 알아보았습니다. 삼합으로 보는 지살, 망신살, 역마살, 겁살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 이들의 내용은, 성향은 어떨까요?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죠. 지살, 역마살, 망신살, 겁살은 모두 인사 시내에서 돌아가요. 모두 이동, 변동,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큰 골자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큰 분류로 수동성과 주도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수동성은 지살과 망신살이고요. 주도성은 역마살과 겁살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지살과 역마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지살은 땅지예요. 땅을 짚고 서 있는 이동이에요. 역마살은 내가 말을 타고 다니는 역마예요. 훨씬 역마살이 역동적이죠. 지살은 그에 비해서는 행동 범위가 작고 좁을 수가 있겠죠. 역마살은 그에 비해서 훨씬 넓고요. 해서 역마는 내가 말을 몰아야 되니까 굉장히 주도적이에요. 누구 얘기를 들을 겨를이 없어요. 지살은 걸어 다니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니까 잘 휘둘리는 거죠.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망신살과 겁살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망신과 겁살은 인신사회로 돌아가긴 하는데 이동,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신상의 변화에 가깝죠. 망신살과 겁살도 주도성과 수동성의 차이예요. 망신은 변동 변화에서 진짜 망신을 당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주도성이 약하죠. 타인이 나를 망신 주려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처신을 잘 해야겠죠. 안 보는 듯 다 보고 있더라. 너무 내가 맞다로 그래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맞춰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망신살은 막연히 그냥 잘 되겠지 뭐 어렴풋이 어떻게 되겠지 이 어떤 패기로 덤비실 수가 없어요. 이 망신살이 만약에 나에게 용신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망신살은 수동성의 기운이니까 이럴 때는 독불인 척 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겠죠. 겁살은 뺏길 겁자예요. 뺏기거나 뺏는 거죠. 뭐든 주도적으로 내가 나서다가 뺏거나 뺏기는 거예요. 겁살은 화개살 다음에 오잖아요. 화개로 묻혀져 있다가 갑자기 인신사의 변화의 이 글자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의욕이 넘치는 거죠.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끊어내든 시작하든 겁살이 오면 굉장히 주도적으로 뭔가를 벌리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괜스레 뭐 투기성, 불법적인 거 이런 거 용인하시면 큰일 나세요. 만약에 자신에게 겁살이 유리한 글자면 뭐 용신이거나 합을 이루거나 뭐 온전하게 글자가 있거나 뭐 이러시면
또는 이득을 볼 수도 있겠죠. 겁이 뺏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겁살이 나에게 불리한 글자면 이럴 때 댕강 잘려나가는 거예요. 안 좋게 끝장이 나겠죠. 겁이 뺏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리하다라는 것은 형충파의 귀신일 때 뭐 이럴 때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형충파의 귀신으로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공격적으로 덤비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것은 더더욱 안 되고요. 이럴 때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지살, 역마살, 망신살, 겁살의 이러한 특징들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인신사해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부터 보겠습니다. 임목은 시작하는 공격수라고 했어요. 지살, 망신살로 오면 좀 낫죠. 도와주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역마살, 겁살로 오면 맨 땅의 헤딩이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형충파해를 봐야 돼요. 절대값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튼 임목은 귀가 얇고요. 또 순수하죠. 여기에 주도적이기까지 해야 되니까 잘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준비성. 준비 기간이 길고 디테일해야겠죠. 사화는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화는 경기를 어떻게든 진행시키는 플레이어죠. 그런데 사화가 지살, 망신살은 제어가 좀 돼요. 하지만 역마나 겁살이 올 때는 내 꾀에 내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된다. 어떤 몰빵하는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아예 멈추는 수준으로 속도를 확 줄이고 또 일단 숨 고르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마치 150km 달리다가 속도 30km로 확 줄이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150에서 30으로 갑자기 깽 뭐 이렇게 밟으시면 안 되고요. 튕겨 나가죠. 그거 말고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 말고 A, B, C로 밟는 거죠. 단계별로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화는 지살이든 망신살이든 겁살이든 역마살이든 강약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금은 임목과 비슷해요. 걸용욕이 있어요. 그런데 임목은 순수성이 기반되어 있어요. 임목은 가진 패가 보이죠. 숨기지도 않고 숨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금은 숨기죠. 숨겨지고요. 사주 구성이 좋으면 실질적인 성과도 내고요. 그런데 만약에 구성이 좋지 않다, 불리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 악수를 두는 거예요. 들키기 싫어. 빨리 봉합하려고 들죠. 그러나 이럴수록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신금은 경계심이 있어서 시작은 늘 괜찮아요. 그런데 마무리가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 결론을 내려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해수는 인사신과 좀 달라요. 외적 이미지는 느긋해 보이기도 하죠. 자기 주도성도 그리 내세우지 않고요. 현실적인 두루두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조심해야 되냐? 바로 충동성입니다. 갑자기 분위기에 휩쓸리면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절대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인신사해, 역마살, 지살, 망신살, 겁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형충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인신사해를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변화를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안 되면 어떡하나 뭐 그런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잘 되진 않아요. 늘 안 되지도 않습니다. 잘 되는 것만, 돈 되는 것만 쏙쏙 빼서 한다고 다 잘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재고 따지면 사실 남는 게 없죠. 여러분, 인생 짧아요. 봄만큼 짧아요. 뭐 젊으신 분들은 아직 몰라요. 40만 넘어도 알게 되죠. 그러므로 마음의 소리를 잘 귀 기울이셔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뭐가 하고 싶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몸이 고단해도 그 하고 싶은 거 놓지 마시고요. 때가 늦었어도 늦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또 더 집중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인생이 성공만은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베풀고 살면 뭐 계획대로 잘 안 돼도 인생이 한많은 인생만은 아니었구나. 인생 뿌듯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살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타인의 사주는 보실 때 면밀히 이거저거 다 따져서 공부하셔서 이론적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나 자기 인생만큼은 너무 따지지 마세요. 도리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내 그릇을 아는 거잖아요. 사주는 사실 시기때를 본다기보다 내 그릇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릇인지, 뭘 담으면 좋아하는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시기를 보는 거죠. 잘 해내실 거예요. 잔소리 하면 안 돼. 파이팅!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